오늘 이야기할 이곳,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주문 방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 그래서 키오스크 도입이 시급하다는 이곳. 오늘 이야기할 곳은 서브웨이입니다. 서브웨이, 잠수함을 뜻하는 서브마린스와 방식의 웨이를 합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진짜일까요? 이 이름에 숨겨진 이야기도 뒤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사실 서브웨이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게 3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91년 7월 짧은 단신으로 서브웨이가 소개됐는데요. 사람들의 관심 역시 뉴스의 크기만큼이나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중적이면서 매니아층까지 탄탄하죠. 여긴 드라마 PPL의 공이 큽니다.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선 서브웨이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수출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K-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즐겨 먹던 그 맛을 빨리 느껴보고 싶다. 서브웨이에서 데이트하고 일하고 귀신이 잿밥으로도 먹습니다. 개연성 없다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드라마 덕분에 서브웨이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부정할 수가 없죠. 사실 지금도 서브웨이와 맥도날드를 함께 떠올려보면 서브웨이가 그렇게 큰 기업인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매장이 많은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도 스타벅스도 아닌 서브웨이거든요. 이 창업자는 매장 수에 징글징글하게 집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엔 이유가 있죠.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글로벌 복붙 서브웨이입니다. 의사를 꿈꿨던 청년 프레드 데루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65년 17살을 맞아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프레드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의대에 너무 가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학비를 벌려고 철물점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요. 최저임금 받고 일하면서 어떻게 등록금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그때 떠오른 한 사람, 이웃 사촌이자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피터 버기였습니다. 이분이 대졸자에다가 당시 완전 잘 나가던 핵물리학자였거든요. 평소 프레드에게 많은 조언도 해줬고요. 왠지 잘만 이야기하면 아저씨가 도와줄 것만 같았던 거죠. 하루는 같이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요. 왜 이런 말 있죠? 말하기 힘든 부탁은 식사하면서 하라. 프레드는 이때를 타이밍으로 보고 슬쩍 다가갑니다. 그래서 빙빙 돌려서 이런 말을 꺼내요. 저기 아저씨, 브리지포트 대학에 가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뭘로 돈을 벌어야 할까요?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뼛속까지 이과인 피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후에 프레드는 당시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hat? 황당하긴 했지만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해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두 사람이 샌드위치 가게를 차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서브마린 샌드위치 들어보셨나요? 바게트같이 생긴 기드란 빵을 잘라서 사이에 고기와 야채를 넣은 샌드위치를 말하는 건데요. 생긴 게 잠수함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아무튼 샌드위치 중에서도 서브마린 샌드위치를 팔기로 했어요. 이유는 어이없게 단순합니다. 피터가 이 서브마린 샌드위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자, 아이템은 정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롤모델로 삼은 곳은 뉴욕의 마이크스 서브마린 샌드위치였어요. 당시 매장을 32개나 운영하면서 인기가 많았던 곳이거든요. 주 메뉴는 로스트 비프, 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였고요. 인기가 있긴 했는데 피터가 진짜 좋아하는 샌드위치 가게는 따로 있었어요. 자기 고향인 메인주 포틀랜드시에 있던 아마토스. 여긴 야채들이 풍부했거든요. 고민 끝에 이 두 샌드위치를 합치기로 합니다. 그 결과 빵 길이 약 30cm에 야채를 많이 넣은 다양한 메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 피터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피트 서브마린스라고 짓습니다. 피터가 프레드에게 투자금 $1,000를 건넸어요. 학자금 빌려보겠다고 꺼낸 말이 투자금이 되어 돌아온 거죠. 1965년 미국 커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 첫 매장을 오픈합니다. 두 사람 다 식당을 해본 적도 없고 샌드위치도 만들 줄 몰랐었지만 첫날에만 312개를 팝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등록금 버는 건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6개월을 못 갑니다. 소위 오픈빨이었던 거죠. 이 초보 사장님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또 기껏 차려놓은 가게를 옮기자니 막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냥 매장을 하나 더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2호점을 내면 뭔가 가게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광고 효과도 있으니까요. 근데 가게를 더 내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가게가 망하기 직전인데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당시 이 사장님들은 돈만큼 강력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 이 초보 사장님들이 장사는 잘못해도 샌드위치 재료 공급 업체들에게 제깍제깍 대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을 쌓아놨던 거죠. 매장을 하나 더 내면서 재료값을 전부 외상으로 돌립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게 다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매장을 3개까지 늘렸고요. 근데 이것도 처음엔 좀 잘 되다가 가을쯤부터는 매출이 다시 떨어졌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라디오 광고까지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피트 서브마린스를
피자 서브마린스로 듣고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거 이름에도 문제가 있구나. 결국 이름을 바꿉니다. 피츠 서브웨이. 서브마린이 서브에다가 방식이라는 의미의 웨이를 붙여서 서브웨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창업자인 프레드의 말에 따르면 좀 다릅니다. 서브란 단어를 살릴 만한 이름이 없나 고민하던 중에 그냥 불현듯 지하철이 떠올랐다고 해요. 어쨌든 나중엔 피치가 떨어져 나가고 서브웨이만 남았죠. 근데 이름을 바꿔봐도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대체 문제가 뭘까? 사실은 계절에 따라 매출이 변하는 걸 몰랐던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차가운 샌드위치를 찾지 않으니까요. 이 초보 사장님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프레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납니다. 할 수 없이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얻어 타는데요. 태워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너무 우연하게도 이분이 서브웨이 팬인 거예요. 프레드도 막 흥분을 했겠죠? 근데 서브웨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여긴 탄산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드가 되물었겠죠? 본인은 이런 프로모션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등을 돌려 샌드위치를 만드는 사이에 음료를 훔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음료를 훔치고 있었고요. 이 사장님들은 이런 데서 재고가 빠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매출, 비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다 되도록 회계나 재무 상태표도 몰랐고요. 재밌는 건 서브웨이가 손님을 바라보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게 이때부터라는 썰이 있습니다. 너무들 훔치시니까. 하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매장을 계속 늘리면서 매출은 늘리고 비용 지급은 최대한 늦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님들에겐 굉장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샌드위치 기업을 키우는 게 꿈이었죠. 서브웨이의 목표는 마이크스처럼 10년 내에 매장 32개 만들기.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8년이 넘어가는데 매장 수는 딱 16개 뿐이었어요. 프레드가 이때 결심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해야겠구나. 이때가 1974년의 일이었어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의 돈으로 매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럼 가맹점주를 엄청나게 모집하는 방법 뭘까요? 저렴한 가맹비입니다. 1,000달러만 가지고 오면 서브웨이를 열 수 있게 해줬어요. 이번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프랜차이즈, 이런 칭호가 붙을 정도로 성장합니다. 76년에 32개 매장을 시작으로 78년엔 100개, 82년엔 200개, 그리고 91년에는 무려 5,000개를 돌파하거든요. 게다가 88년부터 97년까지 9년 동안 점포수를 10,000개나 늘리면서 어마어마한 저력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매장이 많아졌을까요? 그냥 가맹비가 싸니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70년대까지 샌드위치는 햄버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파는 것도 동네 작은 구멍가게들이었고요. 그런데 8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햄버거에 정크푸드 딱지가 붙으면서 미국인들이 햄버거를 기피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야채 위주의 샌드위치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서브웨이 다이어트란 주제의 책이 주기적으로 나왔어요. 지금도 서브웨이 다이어트 꿀조합 같은 게시물들이 인기죠. 이런 상황에서 일찌감치 매장 수를 늘린 서브웨이로 사람들이 몰린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매장 수도 더 크게 증가했고요. 제가 프레드 데로카가 직접 쓴 글을 쭉 한번 봤는데요. 이 사람은 매장 수를 늘리는 이야기만 주야장천합니다. 매장 확장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그럴만도 합니다. 본인의 샌드위치 가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채소 가게 외상까지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매장을 늘렸기 때문이니까요.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서브웨이가 한국에 들어온 게 생각보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1991년 한 유통사가 여의도 63빌딩 지하에 첫 매장을 냈거든요. 근데 당시 한국에서 햄버거라면 몰라도 샌드위치는 사실 비주류였기 때문에 장사가 딱히 되진 않았죠. 그러다 5년 만인 96년 이 유통사가 돌연 미국의 로열티 지불을 거절합니다. 그럼 뭐 당연히 계약이 해지됐겠죠.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모집받아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라졌나? 아닙니다. 서브 샌드위치라는 카피 브랜드로 가맹점을 모집받아 딱 걸렸어요. 그리고 2001년에 법원 판결을 받고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이렇게 증발하나 했는데요. 2000년 서브웨이 코리아가 설립되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합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도 매장을 내면서 그럭저럭 장사를 했는데요. 2005년부터는 미국 본사가 한국에 지사를 직접 차려서 운영을 했어요. 한국 땅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존재감이었어요. 한국에서 샌드위치는 안 되나 싶었는데요. 2000년대 후반부터 뭔가 반응이 옵니다. 카페 마마스 같은 곳에서 파니니 샌드위치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대 중반쯤부터 햄버거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샌드위치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드라마 PPL을 정말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각 채널별 간판 드라마에서 이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들이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같은 곳에 팔리면서 이중 효과를 봤죠. 한국 서브웨이 디렉터 컬린 클라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건대 PPL 전과 후는 밤과 낮의 차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서브웨이도 매장을 본격적으로 넓히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서브웨이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엔 이 주문하는 방법이 너무 까다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 나는 샌드위치를 골랐는데 빵부터 고르라고 합니다. 소스도 골라야 돼. 모든 게 커스텀입니다. 서브웨이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때부터 드라마든 SNS든 주문 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알바분들의 노력도 크게 한몫을 했고요. 아무튼 덕분에 서브웨이도 한국에서 점점 입지가 높아져 갔죠. 등록금이 필요했던 17세 소년과 34세 핵물리학자가 시작한 샌드위치 가게. 바베큐를 뜯으면서 사업 부상을 시작했을 때 이들의 가게가 전 세계 매장 개수 1위를 차지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또 엉망진창이었던 서브웨이의 경영. 지금은 어떨까요? 프레드는 2015년에, 피터벅은 2021년에 사망합니다. 경영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로요. 때문에 글로벌로 보면 경영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만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서브웨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두고 볼만 하실 겁니다. 서브웨이의 기나긴 주문을 마쳤을 때 오늘의 돈슐랭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